안녕하십니까, 정창권입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아웃소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맥킨지가 2009년도 H별 아티클 중에서 가장 좋은 아티클로 1등을 내준 내용입니다. 맥킨지가 왜 이 아티클에 1등을 내주었는지 이것이야말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 각도에서 같이 한번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키워드입니다. 아웃소싱에 대한 환상. 좀 섹시하지 않습니까? 국가 차원에서의 솔루션, 기업 차원에서의 이 아웃소싱에 대한 솔루션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자, 넘어가 보도록 해볼까요? 자, 강의 한번 다운받아 보시고요. 그리고 이 아티클은 제 생각과 제가 따로 준비한 자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에 대한 프로파일 패스하겠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좀 재미있는 구석이 좀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국가의 수익성이 좋고 미래의 성장 엔지니어라 얘기할 수 있는 하이테크 산업에서 미국이 2002년부터 심각한 적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추세를 보면 계속적 하향 추세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왜 그랬을까요? 저자는 아웃소싱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웃소싱을 결정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 우리는 핵심 역량, 핵심 어떤 혁신에 집중할 수 있어. 나머지는 밸류가 떨어진 것은 아웃소싱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업체들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 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 the world is flat. 그래, 얼마든지 기회는 많지 않겠어? 우리는 더 핵심적인 것을 집중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논리에서 고려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저자들은 지적합니다. 바로 인더스트리얼 커먼스라는 개념인데요. 이 커먼스는 인프라 또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생각해 봐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산업에 걸쳐져 있는 또는 연계되어 있는 집단적 역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자원은 그 특성이 암묵지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임베디드 되어 있죠. 그리고 회사와 대학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지식이 지식이 이제 진화하게 되는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전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사람이 자주 이동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식이라는 자원이 진화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지식이라는 자원, 지식이라는 인프라, 지식이라는 인더스트리얼 커먼스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특정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선순환 고리를 가지고 오면서 성장한다. 이게 이 아티클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식 자원에 있어서 지식 자원의 특성상 거래가 중요하다는 이런 논리는 이미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 있습니다. 이 아티클에서는 릴 플레밍이라는 학자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많이 연구가 됐다 얘기하는데 제가 몇 개 좀 찾아봤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필립 코틀러가 마켓 3.0에서도 세계화 패러독스에서 The world is flat, the world is still round 라는 논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필립 코틀러는 이 책에서 세계화가 하고 국가주의를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국가주의라는 지역 중심의 패러다임이 왜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메커니즘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스위스 기업인 노바티스가 이 바젤에서 본사가 바젤에 있는데요. 연구소를 왜 케임브리지로 옮겼을까요? 그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아웃소싱 하면서 조금씩 위험에 빠지게 되고 있고 이런 현상이 막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킨들만 보더라도 그 부품들이 아시아에서 다 만들어지겠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하청업체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하청업체가 누구 상하 개념이긴 한데요. 뭐 달리 좋게 표현한다면 아웃소싱의 파트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쟁이 심화가 되고 마진이 계속 박하게 되면서 탈출구를 모색하게 됩니다.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생산해야 되겠고 이 서플라이 체인의 많은 부분을 해달라고 자기가 담당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아웃소싱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죠. 디자인은 어떻습니까? ODM에서 자체 브랜드 제품을 출시하게 되겠죠. 자, 혁신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저자는 이 혁신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식이 아니라 기업의 일상적인 활동, 즉 생산 현장에서부터 혁신의 내용이 발견된다 하는 것인데요. 그에 대한 주체가 바로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엑스퍼트들이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게 되는데 이들의 활동 무대가 아웃소싱으로 해외로 이전되고 있으니 이들도 역시 따라가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사람들이 혁신의 이노베이션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니 혁신에 있어서 공동화 현상이 모기업, 아웃소싱을 의사결정한 기업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외적인 예로 애플을 들고 있습니다만 이 기사에서 보듯이 애플이 언제까지나 디자인 통제를 계속할 수 있을지는 정말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어떤가요? 미국의 자존심인 쉐볼레 볼트라는 전기자동차에 한국의 LG화학이 전기 배터리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소위 말하는 배터리는 이건 저부가가치다, 고부가가치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건 아웃소싱 해야 된다라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R&D 기능까지 아시아로 이전하게 된 것이죠. 유일하게 제너럴 일렉트릭의 A123라는 계열사에서 고분분투하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AE는 배터리 생산자인 BYD가 2011년에 전기차를 양산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 차원에서는요, 첫 번째, 이 베이직 사이언티픽 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리서치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봐라 말이죠. 2006년도에 이렇게 꺾이지 않았느냐. 두 번째는, 정부가 투자를 할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이왕이면 센 놈, 어떤 센 주제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의 정부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콜래보레이션을 이끌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예산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콜래보레이션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다음에 재밌는 것은 이 세 번째입니다. GM 같은 거인은 죽여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GM은 ARG 시티그룹이나 내셔널 시큐리티 이슈가 아니라 GM은 자신의 매니지먼트의 문제다. GM이 반론으로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살을 핑계거리 되고 있지만 평소에도 잘 못했다. 그리고 GM을 지원한다면 외국 기업이 미국에 와서 잘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된다. 라면서 쭉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현대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근데 이런 논리가 그럴 것이 이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1990년에 Who is Us라는 아티클을 통해서 다국적 기업들에게 국적이라는 정체적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죠. 재밌죠? 자, 기업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capability는 R&D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케팅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자 라는 것이죠. 애플, 인텔, 코닝, 애마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을 봐라. 혁신을 통해서 경쟁 유의를 유지하지 않느냐. 두 번째, 월스트리트 너무나 블레임하지 마라. 애마존 같은 회사는 처음부터 장기적인 성장을 천명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그래 저 회사는 단기 실적으로는 뭐 매력이 없지만 장기적인 실적으로는 좋겠다 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투자자들의 선호도 다양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을 하겠다고 천명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낸셜 툴스에 의존해서 장기적인 R&D를 평가하지 말아라. 재무적인 잣대로 R&D를 평가를 하게 되면 제대로 안 된다. 따라서 재무적인 평가에 의한다면 단기적인 R&D밖에 안 나오니
일정 정도 의지가 반영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R&D를 하더라도 베이직하고 어플라이드한 좀 기초적인 것에서 해야 된다. 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아웃사이더 코어에 관련된 이 연구 결과가 나오겠지만 오히려 거기서부터 엄청난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기회를 외면한 기업들이 벨 랩, 지락스 PARC라는 연구소들이라는 거죠. IBM과 코니 그걸 너무너무 잘했다. 따라서 우리 본연의 업무와 상관이 없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회사 책임이지 R&D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콜래보레이트, 연구소와 연구부서를 외로운 섬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요. 심지어 IBM에서는 레디컬 콜래보레이션 모델을 통해서 일정 밸류체인 상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경쟁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같이 콜래보레이션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사진에서도 좀 기술을 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R&D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목소리를 키울 수 있지 않겠냐. 이래서 커먼즈를, 그죠? 인더스트리얼 커먼즈를 그런 하나둘씩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 정신 차려라 하는 것이죠. 자, 이 글을 읽고 여러분께서는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왜 맥킨지가 이 아티클을 1등으로 선정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겠죠. 아웃소싱에 대한 주제도 나오겠고요. 아웃소싱을 의사결정하는 입장에서 또는 아웃소싱을 수행하는 파트너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토론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